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교준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난 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개발을 한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복 수준의 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서 한 300여 개 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그 지수를 가지고 행복 지도를 보여드리고 그 내용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의 불평등과 행복의 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성취해온 경제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봐도 그렇게 쉽게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한 40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라든가 아니면 노인 빈곤율 1위 같은 이런 통계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양이 아닌 질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 담론 안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동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행복에 관한 내용을 정책 담론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인 체계가 그렇게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성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행복 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고민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모호한 개념을 아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그 방대한 그 문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행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감, 다른 하나는 쾌락을 통해서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감. 그래서 meaningful life, 그다음 pleasant life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행복에 해당이 되는 것을 유다이모닉한 행복이라고 하고 두 번째 행복에 해당이 되는 것을 헤도닉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유다이모닉한 행복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질 연구에서 많이 그 언급이 되는 아마티아 센의 역량 이론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데요. 역량 이론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역량 혹은 역량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삶의 질 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이 얼마나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해서 그런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심리적인 충족감을 얻느냐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다이모닉한 측면의 행복하고 맞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측정하려고 하는 행복은 크게 두 가지 도메인으로 나눠서요. 앞에 얘기했던 의미에 관한 도메인,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한 쾌락에 관한 도메인으로 나누는데 쾌락에 관한 도메인은 흔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 의미에 관한 도메인은 센과 그 다음에 누스바움이라는 정치철학자가 개발한 역량에 관한 기본 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기본 틀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 기본 틀을 측정에 용이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7개의 큰 도메인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강이나 아니면 안전, 교육, 그리고 경제,
이런 분야들로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구성된 그 역량의 도메인은 저희가 상위와 하위 역량으로 나눴는데요. 상위 역량은 먼저 기초 역량부터, 하위가 아니라 기초 역량입니다. 기초 역량은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 안전, 환경, 경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위 역량은 그거보다는 그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역량으로서 개인들이 혹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보통 추구하는 것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가, 교육, 관계, 사회 참여 이런 것들로 구성을 했고요. 각각의 도메인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는지를 지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뭐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운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그 다음에 투입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이 지표들 간의 가중치도 좀 개발을 하려는 노력까지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하여간 5가지 지표, 도메인별로 5가지 산출에 해당하는 지표, 그 다음에 투입에 해당하는 지표를 각각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건강을 봐주시면 산출에 해당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 그 본인이 건강한가에 관한 지표를 결과 지표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입에 해당하는 4가지 지표는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그다음에 1000명당 의료기관 의사수, 그리고 건강생활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증진 기관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여가 이렇게 총 7개 도메인의 지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7개 도메인에 5개, 도메인별로 5개 지표죠. 총 35개 지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대표 행복 지수를 산출을 했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5개 지표를 합산을 해서 도메인별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 박명호 교수님도 사용하신 방법하고 비슷한데요.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유닛이 다른 변수들을 저희가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평균 합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합산된 값이 그 도메인의 지수, 대표 지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7개 지수가 나오거든요. 이 7개 지수를 그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여가 이렇게 7개 분야 중에 개인의 삶의 만족 혹은 뭐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적인 만족도를 도출을 했고요. 그 상대적인 만족도 결과를 가중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가 여기 보시면 각각의 도메인별로 가중치로 곱해져서 그렇게 곱해진 값들의 총합이 그 지역의 행복 지수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AHP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많이들 그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해주신 게 건강이고, 그 다음에
뭐 상위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안전 그리고 경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4, 5년 전에 비슷한 서베이를 다른 연구를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AHP 서베이에서도 동일하게 건강, 그 다음에 안전, 경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상대적인 그 가중치의 결과 자체는 어느 정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그 지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지도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셔서 웹사이트를 보시면서 항목에 따라 가지고 지도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www.happykorea.re.kr을 방문하셔서 직접 그 지도도 그려보시고 데이터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별 전체 행복 지수를 한번 보시죠. 진하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금 더 높은 행복 지수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이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포인터가 되나요? 포인터 안 되는 거죠. 네. 포인터가 없어서 짚어가면서 설명을 못 해드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거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시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호남 지역, 전남, 전북을 거쳐서 충남으로 걸쳐 있는 그 벨트가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 경남, 경북, 부산 이쪽보다 더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다른 그 도메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많이 발견이 돼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상위에 속한 지역들과 그 다음에 하위에 속한 지역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역하고 가장 낮은 하위 10개 지역인데요. 서울 종로, 대구 중구, 서울 중구, 경기 과천, 강남, 대전 유성, 서울 서초, 서울 영등포, 광주 동구, 전남 구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 흥미로운 패턴 중에 하나는요, 대도시가 많습니다. 그 일반적인 패턴을 보시면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조금은 더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성한 그 삶의 질 혹은 행복 지표들이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격차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영남과 호남 사이의 격차가 조금은 눈에 띄었습니다. 도메인별로 좀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제가 슬라이드에 도메인별로 하나씩 넣을까 하다가 도메인을 전체를 다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장에다 넣기는 했는데, 자, 보시면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도 앞에 보셨던 패턴하고 비슷하게 호남 지방을 출발해서 충남 쪽으로 이어지는 그 벨트, 그 지역이 영남 지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패턴이 환경 쪽에서도 비슷하게 보이고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게 경제 관련된 도메인입니다. 경제 관련된 도메인은 호남 지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걸로 드러납니다.
흥미롭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비교했을 때 영남 지방이 훨씬 더 상황이 좋은 걸로 나타나지만 다른 도메인에서는 호남 지방의 상황이 더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삶의 만족도 그림을 보시면 삶의 만족도도 전반적인 우리 행복 그 지수의 패턴과 비슷하게 호남이 영남보다 살짝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해본 작업이 뭐냐 하면 행복이 과연 지역별로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의 수준에서 봤을 때 무언가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는가를 봤는데요. 이 행복 불평등은 여기서 보시면 가로축이 삶의 만족도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삶의 만족도의 표준 편차입니다. 자, 여기서 그 만족도의 평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표준 편차가 동시에 작아야 좋겠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삶의 만족도, 다시 말해서 행복의 격차가 적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도메인상에서 보시면 만족도의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은 4번 도메인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높은 1번 도메인은 반대로 그렇게 썩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지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또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호남 지역이 약간은 더 붉게 나타나고요. 영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흐리게 나타납니다. 요 옆에 보시면 그 테이블에 실제로 그 4번에 해당하는 개수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서울이 4번이 12개예요. 그런데 1번은 한 개 지자체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을 한번 봐주세요. 전북이 보시면 4번이 6개, 그 다음에 1번이 1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턴이 숫자로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복의 갭에 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행복의 갭은 뭐냐면 저희가 그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삶의 질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회귀 분석 같은 걸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예측으로 나온 그 지역의 행복 수준과 실제 그 지역의 행복 수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복 수준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대되는 행복 수준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건 긍정적인 사인인 거죠. 하지만 실제 행복 수준이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행복 수준보다 낮다 그러면 그건 부정적인 사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객관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그런 객관적인 인프라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붉은색이 플러스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이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남 쪽에 훨씬 더 파란색이 많이 보이고요. 호남 쪽에 훨씬 더 붉은색이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50년을 보면 정책 담론의 중심에 항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의 갭이라고 하는 이 지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객관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그게 주관적인 지역 주민의 만족감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갭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갭에 대한 고민은 행복 자체가 정책 담론 안으로 들어와서 그 중심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책 담론 안에 행복이 중심에 서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